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인들 2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면서 코스피 2060선까지, 코스닥은 70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 어제 장중한 때 다시 한번 연고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1시간 전쯤에 이 뉴스가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북미 지역의 반도체 장비 업계 출하액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시그널이 아니냐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차익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39% 약보합권 2056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화웨이 장비 거래 제한으로 인해서 계속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43,500원 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 화웨이의 거래 제한으로 인해서 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67,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넘게 빠집니다. 34,500원 선 바라봅니다. 현대차는 0.79%의 상승세, 1,000원 오른 128,000원 선 바라보고요. 셀트리온 0.54%의 하락세, 183,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순위 변동이 좀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어제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10위권까지, 반대로 현대모비스는 11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1% 넘게 하락합니다. 30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는 0.8%의 하락세, SK텔레콤도 1% 넘게 빠지면서 25만 원대 이탈하고 24만 9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가 11위권, LG생활건강이 12위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1% 가깝게 빠지고요. 21만 원 선 이탈합니다. LG생활건강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128만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KB금융과 네이버는 1%대의 하락세, 삼성물산은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95,500원 바라보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약보합권 0.04% 하락하면서 706포인트 바라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장중 한때에는 좀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어제 움직임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만 원 선 이탈, 5만 9천 원 선 이탈합니다. 58,8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CJ ENM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19만 1,600원 선 바라봅니다. 예, 헬릭스미스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2% 넘게 빠지고 21만 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젠 어제 3%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2% 가깝게 상승합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4%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5만 1,700원대 바라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제 HLB가 6위권, 메디톡스가 7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HLB 어제 1% 넘게 상승을 했었죠. 삼상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73,1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메디톡스 어제 4% 가깝게 빠졌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추가 하락하고 44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3%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장중 한때는 20만 원 선 가까이까지 근접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19만 5,2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 7% 넘는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좀 해석들이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는 이 목표 주가를 13만 원 선에서 11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제작비가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 분석을 내놓았고요. 반대로 대신증권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작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과도하다며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 선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3% 넘는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7만 1,6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 오늘 약보 합권 5만 1,100원 선 바라봅니다. 네, 시초가 공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백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출 구성은 스포츠 신발과 차량 내장재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와 최신 물산 4개 사업부로 구성된다고 판단됩니다. 1분기 강한 실적 턴어라운드 요인이 스포츠 신발 부문의 주요 고객사인 나이키와 아디다스 내의 점유율 확대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고마진 스웨이드 매출이 증가되면서 실적이 우량하게 나왔습니다. 또한 중국 공장의 생산성 증가에 기인하면서 작년에 발목을 잡았던 중국 법인의 수율이 확실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나이키와 아디다스 내의 점유율 확대는 작년 기준으로 약 60% 정도의 마켓쉐어를 가졌지만 현재 나이키와 아디다스 내에서는 80%까지 마켓쉐어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4일 인수한 의류 OEM 업체 최신물산의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497억 원, 순이익이 23억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적자 시현을 바라본다면 올해 온기로 최신물산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백산의 외형 성장과 이익 증가에도 상당히 기여도가 클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기능성 소재 수요가 있는 최신물산의 아웃도어 관련된 신규 고객사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현재 백산의 주가의 핵심적인 요인은 이 부분입니다. 최신물산 관련 하반기 신규 고객사 유입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업사이드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결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백산이 원자재를 공급하고 최신물산이 제조 생산하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수직 계열화에도 기대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 스포츠 신발 브랜드 내 밴드로서 점유율 확대, 그리고 최신물산의 실적 온기 반영과 가정적으로 최신물산 하반기에 신규 고객사 유입에 따른 내년도 2020년도에 대규모 턴어라운드의 이야기, 그리고 중국 법인의 수율 회복 등이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인 합성 피혁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와 3분기 실적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현재 연간으로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이 약 400억대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 영업이익도 기본 사업에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400억대 중반 정도까지는 어닝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12개월 포워드 기준 PER이 약 8배 수준입니다. 의류 OEM 평균이 13배에서 15배 정도 받고 있고요. 글로벌 MS 1위 업체인 쌍판 같은 경우는 약 20배 정도의 PER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8배 수준의 백산의 PER은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아직은 저평가 수준을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최신물산의 신규 고객사 유입이 결정이 된다면 기업 가치 상승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만원 정도 구간의 눌림목 매수 구간,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하체기 위원회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5월 16일에 주셨던 다산 네트워크스가 일주일 만에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종목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16일에 주셨던 휠라코리아 6.49%, 삼성화재는 0.73%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제주항공은 손절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와 7위에는 최낙술 팀장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5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9.23% 이상 가져가고요. 윈스는 5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 15% 이상 가져갑니다. 6위에는 신입섭 소장의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16.67% 이상 가져가고 5위에는 홍기범연구원의 드림텍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7% 넘게 가져갑니다. 4위에는 하체기연구원의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목표가 터치하면서 수익률 20.54% 이상 넘었습니다. 네, 3위부터 1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백산 올라와 있고요. 4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2.29%의 수익률 가져가고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이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이 39.68% 이상입니다. 1위는 반종미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41%에 가깝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채기 위원님께서 5월 16일에 다산 네트워크스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20% 이상 넘어서면서 목표가로 주신 9,000원도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다산 네트워크스를 추천드리고 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5G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의 부각이 됐다라는 게 이슈인데요. 최근에 그 다산 네트워크스가 좀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는데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의 그 실적이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될 것인데 일단은 영업이익이 올해 그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좀 예정이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그 5G 관련해서의 그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모바일 백홀인데 이게 좀 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수익 매출액도 계속해서 급격하게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내일이죠. 24일 12 그 물량이 조금 나옵니다. 그게 한 17만 5,241주가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에서 살짝 그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그 5G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까지도 빠르게 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정도에 그 물량이 나와서 살짝 그 출렁거리더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표가를 1차하고 2차하고 나눠서 이제 드렸는데 지금 1차로만 지금 체크가 됐는데 여기서 2차로 해서 12,000에서 12,100원까지 해서 상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5월 23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이 206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70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까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재확인했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 오늘도 빠집니다. 0.7% 하락세, 68,4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현대차 1%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28,500원에 거래되고요. 셀트리온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185,000원 선에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세입니다. 일단 LG화학 약보합권, 신한지주 강보합권, 포스코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포스코가 8위권까지 올라왔고 현대모비스가 9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SK텔레콤이 단숨에 13위권에서 10위권까지 7위권에서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하락합니다. 0.28%의 하락세 2060선 깼고요. 2059선에서 흘러갑니다. 코스닥은 0.04% 약보합권 706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혼조세 보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 켜내는데요. 어제도 상승세 띄었지만은 장 막판에는 움직임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0.34% 강보합권 59,20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CJ ENM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좀 빠집니다. 0.5% 하락세 19만 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신라젠 어제 강세 나타냈었죠. 2%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도 상승 기조 이어가고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7,500원에 거래됩니다. 헬릭스미스 빠집니다. 1% 가깝게 빠지면서 21만 원 선에서 그리고 포스코케미컬 0.5%의 상승세 나옵니다. 이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 현재 나오면서 시장에서 기대감 갖는 분위기인데 오늘 5만 1,00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어제와 좀 흐름 비슷한데요. HLB는 1% 넘게 상승하면서 74,000원에서 메디톡스는 이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449,70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1% 넘게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틀간 거의 10% 가깝게 빠지는 셈인데 오늘 72,500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1,700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5월 2일에 대림산업을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8.33%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약간 좀 약세에 눌려 있긴 하지만 최근 외인의 지금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떤 개발이라든지 교통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소재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과천에 별랑동 쪽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모델 하우스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개별 장세로 인해서 좀 약간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 좀 홀딩해 보시면서 그 목표가를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채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사마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하면은 이게 일반 포장재용이라든가 전지용, 그다음에 콘덴서용, 응급 박제용 및 자동차용, 에어컨용, 전선용 등 다양한 지금 산업 시설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필름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알루미늄이 그냥 알루미늄이 아니라 이게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철강, 가전의 기초 소재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또 이게 지금 철강하고 또 자동차하고 가전이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남북 간의 대화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 부분,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좋지 않은 부분인데 만약에 내년 대선이라든가 총선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떤 대화에 좀 물꼬가 좀 트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경인선 철도하고도 좀 연관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는 이 신규 사업을 조금 열었는데요. 소위전자 주식을 전량자 매수했는데 소위전자 회사가 미국의 샌디스크의 공식 수입 업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저장 장치 시장에도 조금 진출한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거고 또 실적을 또 봐야겠죠. 이번 달에 좀 실적이 발표가 됐으니까 연결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1분기 영업이익이 약 한 18억 정도 나오면서 138% 좀 증가했고요. 매출액 같은 건 3.7% 증가해서 486억 정도 나왔다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재무구조에서 보면은 배당금이 100원씩 좀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좀 확인되실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올랐다가 계속해서 2018년이네요. 2018년 8월 달에 좀 강력하게 올랐다가 여기에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이제 바닥을 좀 가지고 나서 재차 다시 한번 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봉이라든가 주봉, 월봉이 어느 정도 지금 상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매매 타임을 좀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6,800원, 그리고 선절가는 5,0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해인인데요. 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비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장비 업체에서도 수입해서 렌탈을 하고 그다음에 정비를 하는 회사인데 캐터필라 또는 로키드 마틴 같은 이런 미국 업체의 중장비를 이제 수입해서 렌트하고 정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이제 대북하고도 남북 관계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보면 4대강 복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복원하고도 연관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6월 20일에 해인산업이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종속회사가 있는데 이게 흡수 합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하고도 또 연관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는 여러분께서 아마 시장에서 좀 한참 좀 테마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히토르죠. 히토르하고도 지금 연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쪽에서의 그 화웨이 제재에 맞서서 또는 지금 미국 쪽에서 드론이죠. DJI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CCTV 업체도 지금 제재를 하는 그런 부분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히토르에 대해서 뭐 대미 수출 좀 금지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히토르 관련돼서도 해인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4,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은 윈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그 5G 관련해서의 그 중재기 설치한 회사들이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 중재기를 설치를 했으면은 방어를 할 수 있는 보안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윈스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 업체로서의 5G 좀 수혜가 된다는 건데 이 회사가 디도스의 그 디도스 차단 시스템이 주력이고 그다음에 방화력이라든가 ATP 공격, 뭐 대응 솔루션 같은 경우를 보안 솔루션을 많이 지금 생산하고 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얼마나 그 보안 시스템이 좀 좋은지 국가의 그 공공기관들이 전부 다 주요의 거래처가 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3대 통신사들도 이 윈스에서의 그 보안 솔루션을 좀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돈이죠. 우리 메이저 금융기관 쪽, 은행 쪽에서도 이 윈스의 보안 솔루션을 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정적인 거래처에 있다 보니까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해서 재무구조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배당금도 좀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실적을 좀 봐야겠는데, 전년 대비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약 한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672.4% 좀 증가를 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25.5% 증가해서 약 142억, 지배 지분 순이익 같은 경우는 19.8% 증가해서 약 17억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를 좀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신용 자산 운용하고 베어링 자산 운용 쪽에서의 지분을 6%대에서 5%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분을 좀 우리가 이제 신용 자산 운용이라든가 베어링 자산 운용의 그 투자 운영 스타일을 보면은 가치 투자로서의 운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께서 윈스 같은 경우는 좀 가치 투자로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 또 성장주로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깊게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헤이는 중장비 업체로 대북 사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본 윈스는 이미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만큼 전문가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겠죠. 이 주요 매출처, 이 금융기관에 대한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종목은 이제 파맵신입니다. 뭐 이제 글로벌 신약의 어떤 대세를 보면 이제 항체 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다수 기업이 항체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이제 그중 가장 임상의 진전 속도가 빠른 기업이 아무래도 파맵신이라고 봅니다. 작년 11월에 상장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항체 의약품 전문 이제 업체로서 뇌종양 치료제죠. 지금 타니비루맵이 이 약과 함께 다양한 항암제 이중항체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타니비루맵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서 임상 2회 이상을 좀 완료를 하였고요. 미국 임상 2상을 좀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이제 다국적 제약사죠. 이제 머크와 함께 지금 키르루다 병용요법을 공동 임상 연구 개발하도록 체결을 하였습니다. 우수한 항체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큐로셀과 차세대 CAR-T 이제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CAR-NK 등에 대한 공동 개발 연구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재발성 뇌종양 치료제로 이제 개발 중인 타니비루맵 같은 경우는 신생혈관과 이제 상성을 차단해 종양의 성장이라든지 어떤 전이를 억제하는 수용성 어떤 타겟 약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상 1상 결과 암 환자의 60%에서 이제 안정 병변이 좀 기록이 되었고요. 호주의 임상 2회 이상에서는 25%의 질병 통제율을 좀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42%의 내부종 완화, 25%의 어떤 뇌종양 완화가 좀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머크의 이제 키르루타 이제 병용요법을 공동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1월 호주에서 재발성 뇌종양 및 이제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을 대상으로 임상 1비를 지금 진행을 개시를 하였고요. 타니비루베의 어떤 종양, 어떤 신생혈관의 어떤 정상화를 기능이 있기 때문에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효능이 좀 보다 강력하게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좀 기대할 만한 연구 성과가 좀 있는데요. 역시 이제 머크가 진행 중인 효능 평가의 어떤 시험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크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6월 이제 동사와 계약을 맺고 8월부터 이제 PMC001이라는 이제 이런 약품을 포함해 3개의 후보 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좀 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스트 기한이 이제 1년이기 때문에 올 8월에 이제 종료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타니미루베 같은 경우는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연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키트루다의 어떤 병용요법 임상 1비 결과에 따라서 기술 이전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PMC001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3개의 후보 물질에 대한 결과도 좀 체크해볼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좀 많은 파이프라인의 어떤 속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가 있긴 하지만 파맵신의 주가는 좀 상당히 경쟁사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2018년 이제 11월에 좀 상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한 46% 정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쟁사 대비 좀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좀 판단입니다. 또한 이제 임상 이벤트 이에 따라서 임상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어떤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지금 85,000원, 손절가를 64,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사실 이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어떤 디스플레이, 태양광 전지 제조 공정에서 이제 사용하는 특수 가스라든지 제조를 이제 판매하는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동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산보라질소죠. NF3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 빠질 수 없는 물질이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각종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LCD, 뭐 태양전지 등 제조 과정에서 어떤 이물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장비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세척해주는 이제 세정가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사실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 이제 동사의 매출액은 1,8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5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9%, 61%를 상승한 수치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여파이 좀 상당히 가라앉은 상황에서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불식시킨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재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악화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동상의 수익성이 이렇게 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산보라질소의 단가 인하 폭이 상당히 좀 적은 반면에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재료 가격 등의 하락폭이 좀 컸고요. 또 원가 절감의 어떤 노력이 좀 반영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또한 자회사인 SK 에어가스라든지 SK 트리캠의 매출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의 흐름이 아무래도 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특수가스의 어떤 영업이익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전구체라든지 산업용 가스에 대한 이런 성장이 큰 폭으로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은 물론 이제 고객사 또는 자회사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2019년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좀 큰 턴어라운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소재의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손꼽히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좀 견조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주가는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예상 기준 실적으로 PER 같은 경우는 이제 11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4년간 저점 어떤 PER 평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글로벌 소재 업종의 평균 PER 같은 경우가 19배를 이제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산보라질소의 공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8%, 한 4% 정도 지금 좀 불가하기 때문에 어떤 산보라질소의 가격이 좀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동사 같은 공격적으로 이제 산업가스 투자 확대를 비롯해요. 향후 이제 전사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정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룹의 반도체 수직 계열이라든지 어떤 고정 고객 확보를 통해서 수익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방 산업의 어떤 부진 우려에도 올 1분기에 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고요. 이러한 계단식 성장이 앞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는 저가 매수의 지금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14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가져온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음극재를 생산하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뭐 전기차 시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전기차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최근에 유럽연합도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 시장의 대열에 좀 합류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내년 같은 경우,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중국과 유럽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요가 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전기차용의 2차 전지 수요 같은 경우는 중국을 좀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였는데요. 전 세계 2차 전지 수요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143기가와트로 이제 2016년에 비해서 3년간 연평균 한 36% 정도 고성장을 좀 하였습니다. 뭐 특히 이제 전기차용 수요가 같은 기간 연평균 이제 54.5% 정도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제 중국이 지난해 거의 이제 전 세계 수요의 36.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연합 EU가 이제 적극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좀 예고를 하면서 전기차의 어떤 수요가 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EU가 이제 차량의 이제 주행거리 1km당 이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현행 130g에서 2021년에 95g, 그리고 2025년에 81g, 2030년에 59g까지 계속 이제 줄여나가면서 이런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이제 예고를 하였는데요. 어떤 EU의 어떤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5G 네트워크를 확대로 해서 자율주행 기반의 어떤 전기차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시장이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 같은 전기차 수요 증가 전망에 대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배터리 핵심 소재로 이제 꼽히고 있는 분리막이라든지 이제 음극재,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이제 동사에 상당히 시장의 관심이 좀 뜨거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우선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증설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이제 상당히 튼튼한 재무 환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증설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2019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예상 시설 투자 규모는 약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2년간 어떤 4에서 5천억 정도의 어떤 부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사실 이제 작년 부채 비율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배터리 외 사업부에서도 이제 안정적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어떤 현금 창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이제 모회사인 포스코에서 2021년부터 연 6만 5천 톤 정도의 어떤 리튬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원재료의 어떤 구입도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국내 유수 배터리 업체와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좀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는 니켈, 코발트, 양간 산화물을 이제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조 흑연이 이제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좀 낮아서 결국 이제 전기차의 어떤 시장 성장에서 어떤 천연 흑연 응급제가 아무래도 주요 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양극재 증설을 통해 이제 2023년까지 연평균 영업 성장률은 거의 10%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올해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이제 1조 5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1,200억 정도 이제 추산이 되고 있으면서요. 이에 따라 전년 대비 한 13%, 14% 정도의 어떤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도 이 성장세가 상당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성장할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제 지난 이제 21일이죠.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주가 상승의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증설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갖췄고요. 또 포스코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구매 가능한 리튬 등으로 인해서 전기 시장의 양극재 대량 수주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한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6만 5천 원, 손절가를 4만 5천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나노메딕스입니다. 전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400억 원 정도로 조달을 했는데 기대감 받으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채기 위원님께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나노믹스가 그 운영하는 그 사업을 보면 약간 조금 뭐랄까 이 회사만의 좀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소방차를 제작하고 또 제품들을 좀 판매하는 회사인데 또 일본 최대의 그 소방업체인 모리타사와의 그 지속적인 협력 관계, 그리고 미국 그로달과의 업무 제휴로 인해서 신규 차량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는 부분, 앞으로의 그 소방 산업 시장 규모가 약 한 8천억 정도에 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공시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전에 추가 그 한번 CB가 발행이 해가지고 상장을 했었어요. 보시면은 혹시 제 차트 혹시 보여주신가요? 네, 보여주시면 보여드린다고 하네요. 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자, 5월 17일에 한번 우리가 공시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주식하시는 네. 분들은. 5월 17일에 국내 10위 발행했던 물량이 자, 상장이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5월 22일 날 이게 보도가 됐었는데, 전환 사채 결정이 됐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는데, 네. 이게 한 4번에 걸쳐서 이제 한 400억 규모가 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투자금을 이제 받은 그런 형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전환 가액에 보면은 4,105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게 시작일이 자 2020년 6월 20일부터 그다음에 22년 5월 19일까지인데 이 납입일을 한번 보면은 자 보시면 네. 자, 납입일이 자 6월 20일입니다. 다음 달 한 달 조금 못 남았네요. 뭐 청약일이 22일이었고 그다음에 납입일이 6월 20일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이 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도 기본적인 분석에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그 주주가 조금 아쉬운 게 주주가 한 6%밖에 그 지분을 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조금 그게 이제 오게트입니다. 이런 어떤 회사의 그 제품 판매하고 제작하는 거 봤을 때는 참 희귀성이 좀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지분율이 조금 낮다라는 게 좀 아쉬우니까 네. 이런 종목들 좀 길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좀 보고 나오는 종목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뭐 작년 이제 말부터 5G 시대에 열렸다는 이제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 어떤 5G에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텔레콤보다는 이제 장비 통신 위주의 어떤 종목이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제 지난 이제 15일부터 이제 마무리된 코스닥 상장사 1분기 실적에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이솔루션의 어떤 두각이 좀 상당히 눈에 띕니다. 뭐 1분기 매출액은 434원 정도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15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97억으로 좀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좀 상당히 이제 혹 주가도 좀 이런 이제 흑자에 좀 상당히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17일, 18일, 뭐 오늘 계속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5G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시작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9% 상당히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좀 약간 차익 실현 나올 때 다시 한번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오늘 신저가 경신을 했습니다. 71,9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새롭게 나오는 드라마에 대한 좀 이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하재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아스날 연대기라고 해서 네. 장동건, 송중기 배우가 이제 주연이 된 네. 부분인데 일단 그 두 배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기사 쪽에서의 그 뭐 제작비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나왔는데 항상 그 드라마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좀 이슈가 많이 됐던 드라마들 보면은 거의 성공하는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네.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얻었던 게 대부분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무 빨리 그 기대 심리가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몰리지 않았느냐 이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의 그 기업을 봤을 때 상당히 좋죠. CJ E&M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고 CJ E&M 쪽에서 미생이라든가 미스터 션샤인, 뭐 도깨비 등 다양한 좀 드라마들이 히트를 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뭐 히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의 심리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올리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만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에서도 합격을 하는지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합격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주가의 가치라든가 그다음 이 회사가 나오는 그 매출액을 좀 봐야 되는데 시가 지금 총액이 한 2조가 되는데 매출액은 한 3,796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그래서 자기 몸값보다 상당히 지금 가치가 높게 좀 평가가 있다. 기본적인 분석 자체에서도 봤을 때 좀 높게 평가돼 있고 2019년도에도 2018년도에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근데 매출액이 그래봐야 지금 4,857억이라는 거죠. 시가총 대비해서도 매출액이 훨씬 더 못 미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분석에서도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부분. 그래서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 체크리스트를 뭐 5개든 10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라도 탈락하면 그 종목들은 바로 버리고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여기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그 체크하시고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주가의 그 흐름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일봉, 주봉, 월봉을 이제 보고 판단하는데 자 보시면 월봉에서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계속해서 하락세가 유지가 되면서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은 매수를 하는데 기관독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은 잠깐 지금 들어왔다가 다시 조금 나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봉, 주봉, 월봉만 보고 일봉만 보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로도 한번 봐보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순서를 보기도 하지만은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이 순서를 또 한번 뒤집어서도 한번 보시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들.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악재가 나왔었어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반발성 매매가 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종목을 보면 추세 자체가 역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번에 돌려 세우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이게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이 업종이 강세가 좀 보여야만이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상당히 약세 시장이고 업종도 지금 약세 시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발성으로 살짝 올랐다가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로 이제 매매하시려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약간 좀 손실이 나고 계시더라도 반등이 나온다. 한 21선까지는 만약에 반발 매매가 나온다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의 그 조금 아쉽지만은 손절을 하시고 탈출하시고 시장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았다 할 수 없습니다. 개인들의 투매가 완전히 확실히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께서 매매에 동참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팀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인콘입니다. 이 기업은 DVR 영상 장비 및 CCTV, IoT 등의 영상 보안, 그리고 소방 방제,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작년 10월경 액면 분할 이후 조정 흐름 보여지면서 1,250원대 부근 박스권 형성을 좀 해주었고 4월 29일 주식 병합을 목적으로 거래 정지되었다가 금일 거래 재개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을 이렇게 주목해볼 만한 이유는 이 기업은 영상 장비 등을 진행하는 기업이지만 사업 다각화로 인하여 바이오 사업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인콘이 최대 주주로 있는 미국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 개발 기업인 자이버사가 염증 조절 복합제 억제제인 IC 플랫폼의 글로벌 개발 및 상용화 권한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를 체결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IC 플랫폼은 미국 밀러의과 대학 출신이 설립한 인플라마코어가 연구 중인 원천 기술로서 인간의 면역 체계는 과도하거나 만성적인 면역 체계의 활성화로 인해 면역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면역 관련 염증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C맥은 이러한 면역 조절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어지는 신약이라 보시면 되고 이 신약은 다른 면역 경로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루푸스 신염 및 당뇨병성 심장 질환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대한 점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보여지는데 이 IC100의 타깃에 대한 시장 규모는 총 60조 원을 넘어가는 만큼 이 기업의 자회사인 인콘 또한 이렇게 부각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실 부분은 이 자회사인 이뮤노벨에서 4세대 대사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 대사 항암제는 암세포만을 차단 억제하여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제거하는 것으로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고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인콘의 자회사인 베리언트와 이뮤노벳이 이목을 끄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는 데다 이 앞서 말씀드린 자이버사가 베리언트가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자이버사 테라피틱스로 다양한 치료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 혁신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이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 등 역량 강화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이제 거래가 재개되어지면서 갭상승으로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일부 등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시겠고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8%의 하락세 2052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이 고점입니다. 2060선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현재 저점 찍었습니다. 52선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10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팔고 있고 개인이 현재 711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금투 그리고 연기금에서 200억 원 넘게 팔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약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보합권,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이어갑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요. 68,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4% 약보합권, 현대차도 오늘 이 시작에는 1% 강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모두 그 상승분을 내어주고 127,0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8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리스크와 함께 바이오 종목들 좀 대부분 빠지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신한 지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LG화학 1% 넘게 하락하고요. SK텔레콤도 오늘 약세 이어갑니다. 9위권까지 내려왔고 반대로 포스코가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23만 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현대모비스 0.47%의 하락세 2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0위권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4% 넘는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48% 하락세 703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7선에서 출발을 했다가 14분경에 다시 707선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현재 702선 흘러가고 있고요. 저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고 개인이 5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답답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하락세,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상승분을 모두 내어주고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57,000원대 이탈했습니다. 56,4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헬릭스미스도 2% 가깝게 하락하면서 21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5위권에 있는 포스코케미컬만 이 빨간불 켜내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0.8% 정도 상승하면서 51,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 HLB 1% 넘게 하락하고 메디톡스 강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7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0.59% 하락세 나옵니다. 51,000원대 이탈을 했고요. 59,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하면서 1,19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96원 선까지 오르면서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오늘도 원달러 환율 흐름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이 종목 추천해주신 나스미디어가 일주일 만에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장세 흐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가는 것은 더 가고 하락하는 것은 아직 뭐 바닥을 확인 못하는 이런 장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에 지금은 어떤 그 시세 흐름이 같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역시 그 나스미디어도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이제 상승 흐름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1분기 실적이 다 발표하면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 위주로 그리고 전체적인 그 주가의 흐름이 이제 바뀌어진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몇 개 이제 테마군을 중심으로도 올라가지만 그 기본에는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뭐 평균 10% 이상, 뭐 연평균 13% 이렇게 성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그 광고, 모바일 특히 이제 광고 시장에서의 독특한 그 전략으로 인해서 꾸준한 그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그 대형 그 광고주를 같이 이제 거래사로 하면서 또 실적이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의 어떤 초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뭐 목표가를 55,000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지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좀 더 뭐 장이 조정받더라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그 판단을 갖고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도 역시 이제 실적의 기반으로 이제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장중에 좀 많이 한 5% 이상 올라갔는데, 이 회사 역시 이제 상승 흐름 선상에서 이제 놓여지면서 또 조정 시 다시 이제 반등하는 이런 흐름의 어떤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적을 갖고 이제 기본 바탕이 됐다라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우리가 이제 화승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디다스 그룹의 어떤 생산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외형이 성장되고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실적 호전의 요인과 그리고 주가 성장의 지금의 흐름이 아니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신발을 보면 알겠지만 뭐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브랜드고 그리고 이제 신발에 대해서는 뭐 인종, 국가 뭐 이런 것을 거의 넘나들고 차별이 없이 골고루 그 전 세계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의미로 인해서 최근 들어갔고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화승 그룹 내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역시 그 실적의 흐름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의류와 신발은 전혀 틀리게 이제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데 점유율도 역시 이제 화승 엔터가 아디다스 전체 그룹에서의 점유율이 19%에서 2020년에는 20%까지 확대된다고 하는 것은 1% 이상 확대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을 연동을 하면서 갈 수 있다. 뭐 금년 실적이 영업이익 670억대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이 회사의 그 유동 주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그 유동 주식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한 80% 정도가 1% 정도가 대주주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화승 인더스트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이게 국민연금 8.5%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지수가 20% 미만의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는 어떤 그 물량의 자본금이 302억이라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올라가서 쫓아잡기는 약간 이제 부담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제시하는 목표가는 한 13,800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고요.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P홀딩스 조성욱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입니다.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에 추천해주신 윈스가 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3%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르고 있네요. 자, 오늘 시장
5G 관련 종목과 아닌 종목으로 대별이 될 정도로 5G에 대한 시장의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윈스는 IPS를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Instruction Prevention System이라고 침입 방지 시스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백신 같은 류의 이제 디도스라든지 APT 공격에 대응하는 그런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네트워크 보안 장비 같은 것들의 강점이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트워크 속도가 상승할수록 트래픽 처리 속도가 높을수록 고사양의 제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설치되는 개수도 역시 증가를 합니다. 뭐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정말 5G 수혜가 맞는 종목이네라고 이제 매기가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뭐 여전히 더 갈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재미있는 건 이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New Generation Firewall이라고 하는 차세대 방화벽이 또 신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본향의 수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장 여전히 좀 불편합니다. 이틀 정도 환율이 삼성전자의 파웨이의 제재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틀 정도 환율이 좀 조정받는,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종가 시작은 1190원 라인에서 시초가는 119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1192원 지금 26전인데요. 환율이 또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의 현선물의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이 추가 반등을 좀 불편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전히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물량들이 계속 출회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시장 말미까지도 반등이 만만치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에 5G 관련주들이 실체가 분명한 모멘텀이어서 여러 종목 추천을 드렸었죠. 에이스테크부터 윈스, 텔코웨어까지 추천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조금 시선을 돌려서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무슨 제약바이오주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시장이 바닥을 잘 잡고 특히 코스닥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시총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의 매기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미리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죠. 국내에서 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3대 주력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바이오 헬스고, 그 다음에 이 미래형 자동차, 정부가 얘기하는 어휘 그대로 표현을 드리면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 분야는 선별적으로 잘 접근을 해서 가져갈 수만 있다면 정부에서 계속 이 정책적 모멘텀이 한 번씩 시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G3BNT인데요. G3BNT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그 이외에도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RGN-259라고 하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 치료제가 임상 3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초에 완료 예정이고 2020년 말에 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희귀의약품 FDA에서 승인하는 희귀의약품에 대한 선정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마쳤고요.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세 번째 임상 3상이라는 부분들이 신약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왜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라는 게 이 파이프라인으로서의 가치가 크냐 하면요. 최근에 5월 9일에 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5월 9일에 글로벌 빅파마인
그 노바티스라는 회사가 다케다 제약의 자이드라는 여러분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신약입니다. 이 자이드라를 이 노바티스가 인수를 했는데 계약금이 무려 53억 달러였습니다. 그 53억 달러 중에 선급금이 34억 달러고 마일드스톤이 19억 달러였는데 왜 제가 이거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선급금, 계약금에서 선급금 비중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가치가 높은 파이프라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3억 달러, 뭐 한화로는 6조에 가까운 돈이죠. 그렇게 엄청난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시장의 전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치료 옵션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G3BNT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탑티어로 또 평가를 받은 일이 있었죠, 최근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3상에 이미 3번째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저는 90% 이상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시장이 인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못 갑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처럼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베스킷으로 팔리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펀더멘탈이 양호한 종목들이 그 바구니에 무작위로 15종목씩 이렇게 담겨서 그냥 시장이 통째로 팔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가치, 뭐 기업의 펀더멘탈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오늘 밀리니까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 글쎄요, 제가 이 바라보는 이제 터미널 밸류라고 하는 지속 성장률을 보는 이제 관점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잔존 가치 추정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현금 흐름 추정 기간 이후에도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그걸 5% 정도를 잡아서 보면 1차 목표가 4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는 25,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